리우의 한 골목에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이시뉴, 키가 작다는 뜻이었죠. 작았고 말랐고 프로 선수가 되기에는 조건이 부족해 보이던 아이. 하지만 공만 잡으면 그 누구보다 크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호마리오입니다. 브라질을 떠나 PSV 에인트호번에 입단했을 때 유럽 사람들도 그의 체격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숫자가 말해줬죠. 167경기 165골.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수비와 골키퍼를 속이고 결국 공을 골망 안에 밀어넣고야 마는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요한 크루이프의 드림팀, 스토이치코프, 라우드루프, 코만, 그리고 그 앞에서 마무리를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호마리오였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첫 시즌에 33경기 30골을 넣으며 작은 브라질리안이 라리가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그해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 팬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별을 하나 새겨놓았습니다. 그의 실력만큼이나 유명했던 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감독에게 대놓고 불만을 말했고 선발에서 제외되자 차라리 부르지 말지 그랬냐고 말하던 선수였습니다. 결국 1994년 호마리오는 브라질 대표팀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빼자 월드컵 예선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감독은 그를 다시 부릅니다. 결과는 브라질 2대0 승리, 2골 모두 호마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을 바로 앞둔 시점, 브라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소식이 전해집니다. 호마리오의 아버지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것이죠. 납치범들은 천문학적인 몸값을 요구했고 언론은 연일 호마리오 월드컵 출전 불투명이라는 제목을 뽑아냅니다. 그러자 그는 카메라 앞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월드컵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비상사태가 됩니다. 정부와 경찰, 상층부까지 이 사건을 최우선 수사로 다루기 시작했고 리우의 언더월드, 마약 조직들까지도 호마리오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며 직접 나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라 전체가 지원하는 수준의 수색이 이루어지자 납치 6일째, 경찰은 마침내 아버지가 갇혀있던 집을 찾아내고 큰 부상 없이 구출되어 몸값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되찾은 호마리오는 다시 축구와 끈을 묶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그는 거의 매 경기마다 골을 넣었습니다. 러시아, 카메룬, 스웨덴, 네덜란드. 호마리오는 브라질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며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을 수상합니다. 같은 해 그는 피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며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호마리오는 축구의 상식을 거부하는 선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슛을 때렸지만 골망은 많이 흔들렸고 누구에게는 동네 축구 같아 보이는 톡킥으로 월드컵, 라리가, 유럽 무대의 골키퍼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패스와 드리블, 화려한 기술을 다 가졌지만 결국 그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한 단어는 바로 700골이 넘는 득점 기록입니다. 축구 선수 은퇴 후 그는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축구화를 벗고 정장을 입고 정치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브라질 축구 행정과 월드컵 조직, 그리고 사회 곳곳의 불합리함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며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반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마리오는 누가 봐도 정석적인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키도, 말투도, 성격도 어느 것 하나 규격에 맞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그 불편함과 모난 성격, 그 모든 것을 안고도 그는 결국 세계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불리한 출발선, 불합리한 시선,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 고개 숙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비트는 사람들. 축구에서는 호마리오가 그랬듯 음악과 예술, K-팝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앞으로의 문화산업에서는 또 다른 펑키비스트가 무대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펑크비즘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